예, 오늘은 트리 데이터 구조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다면 바이너리 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노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노드를 표시하면요.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루트 노드가 하나 있고 이 밑에 자식 노드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루트 노드고 이렇게 그 노드 하나에서 자식 노드가 두 개까지 맥시멈 두 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각 노드마다 데이터들이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노드는 데이터를 A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B, C, D, E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C도 여기 밑에 노드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노드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 노드가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것이 트리 구조였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런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여기 각각에 들어있는 지금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읽어내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트리 구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 트래버설이라고 하는데 이 트래버설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 각각의 이 노드들을 한 번씩 다 최소 한 번씩 방문을 해가면서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각각의 노드들이 우리가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것도 나름대로 이것이 건물이고 이렇게 어떤 건물이 되고 여기 B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집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뭐 각각마다 이 각 노드마다 어떤 그 건물 내지는 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링크들 여기 지금 링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링크들은 이거를 이 두 개 건물을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도로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트래버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건물들이나 집들을 모두 한 번씩 방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6개의 노드가 있는데 즉 6개의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 6개의 건물들을 최소 한 번씩을 방문을 하고 싶은 것이죠. 빼먹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빼먹지 않고 각각의 이 노드들을 다 한 번씩 방문을 하고자 하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6개 노드를 어떤 순서대로 방문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방문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A부터 시작을 해서 B, C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방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 D 여기부터 방문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방문할 것인지 이 방문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방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traversal metho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의 순서를 모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정하는데 우리가 4가지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pre-order라는 방법이 있고 in-order 있고 post-order라는 방법이 있고 level-order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4가지의 서로 다른 방문 순서를 정하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우리가 분류를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방문 하고자 하는 이 오더들마다 즉 트래버설 방법에마다 이 3가지 L, V, R 3가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left라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moving left. 그 다음 V는 visit. 그걸 방문한다는 뜻이고요. R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LVR이라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 시퀀스 서로 다른 방문 순서를 정하는 이것 메서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LVR을 3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한 조합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이 먼저 오고 그 다음 V, 그 다음 R 이런 순서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L하고 RV로 할 수도 있고 VLR, VRL,
RVL, RLV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LVR을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조합을 만들면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6가지 방법들 중에서 항상 우리가 여기 방법에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문을 하게 될 때에 노드들을 방문하게 될 때에 언제나 오른쪽을 방문하기 이전에 왼쪽 먼저 방문해야 된다 하는 left before right. 즉 여기 써있듯이 방문할 때는 오른쪽 전에 왼쪽 먼저 방문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즉 left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right 전에. 그래서 이 바로 위에 있는 6개의 조합들 중에서 첫 번째 거는 LVR이니까 L이 먼저 있죠. left가 먼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두 번째 것도 L이 R보다 앞에 있습니다. 오케이. 요 세 번째 것도 L이 R보다 앞에 있으니까 좋고요. 근데 이 네 번째 거는 보시면 left가 R, right의 뒤에 있습니다. 요건 안 되고 마찬가지 이것도 left가 right의 보다 다음에 있으니까 안 되고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왼쪽이 먼저 오른쪽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는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가능한 어떤 초회부사 방법으로는 요 세 가지 방법만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프리오더, 인오더, 호스트오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이 이 세 개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냐? 잘 여기를 보시면 여기 visit, 요 V의 위치를 잘 보시면 됩니다. V의 위치가 VLR은 V가 앞에 있죠. 맨 앞에. 그래서 프리입니다. 프리라는 맛이 이게 그 전 우리말로 뭐 앞에 있던 뜻이죠. 그래서 V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프리오더라고 하고 두 번째 것은 V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오더라고 부르고 세 번째 것은 V가 오른쪽에 있죠. 가장 뒤쪽에 있죠. 그래서 뒤쪽이라는 의미의 포스트를 붙여서 포스트 오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L은 항상 앞에 있고 R보다는 그렇죠? V의 위치가 첫 번째와 중간과 제일 뒤에 있는 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프리오더, 인오더, 호스트오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프리오더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리오더가 방금 앞에서 본 거에서 뭐였냐면 프리라는 의미가 비지트의 위치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방문을 먼저 하는 것이죠. 비지트 방문을 프리니까 먼저 하고 왼쪽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오른쪽을 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프리오더였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보면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심플한 3개 노드만으로 구성이 된 바이너리 추리를 한번 예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시퀀셜하게 트래버설을 할 때는 항상 시작은 루트부터 합니다. 루트부터 항상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 루트와 먼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루트가 뭐냐면 요게 루트인데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서 루트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슨 오더로 하고 있죠? 우리가 프리오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visit, 방문을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트에서 시작을 할 때 루트를 먼저 방문합니다. 방문, V. 그럼 방문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노드들이 각 그 노드를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노드에 있는 값을 리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isit를 요 A 루트, 이 루트 노드를 visit를 하게 되면 루트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이 리턴돼 나옵니다. 즉 이 경우는 A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V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left죠.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가는 동작을 그 다음 해야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루트 노드는 비지트 했고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B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B로 들어오게 되면 B도 이제 B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V인 거죠. 왜냐면 VLR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각 노드마다 VLR을 하게 되기 때문에 B 노드 입장에서 처음 왔을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지트하는 일입니다. 그럼 비지트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B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 B가 리턴이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B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left.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왼쪽 가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끝난 거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right. 오른쪽으로 또 가려고 해봤더니
역시 오른쪽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래서 B 노드는 VLR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래서 A한테 다시 돌아갔는데, 그래서 A 입장에서 이제 B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방금 left를 끝낸 것이죠. 그렇죠? A 입장에서는. 그래서 left를 했기 때문에 B를 가서 다 모든 거 끝나고 왔기 때문에, 이제 A 입장에서는 다음 할 일은 뭐냐면, right, 오른쪽으로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C 노드, C라고 써있는 이 노드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C 노드 입장에서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비지트를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지트 하기 때문에 C 값이 나오게 되고 리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left 왼쪽으로 가야 되죠. 왼쪽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right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얘도 VLR을 모두 마치고 다시 원래대로 리턴하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오더로 요 A, B, C가 있는 이런 단순한 트리를 트래버설을 하게 되면 프리오더 트래버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퀀스 그 데이터가 나오는 순서는 A, B, C라는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오른쪽에 있는 트리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여전히 루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루트가 이건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은 방문을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 루트 노드를 방문하게 되면 이 루트 노드가 가진 데이터가 나오니까 A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루트 노드가 해야 될 일은 방문을 다 했으니까 left를 가야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V 노드로 왔는데 이 B 노드에서 제일 먼저 또 해야 될 일은 방문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B가 그 다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또 비지트 하고 나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 D 노드로 가는데 D 노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방문하는 일이죠. 그래서 D가 또 그 다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문하고 났으면 left로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G로 갑니다. 또 G도 마찬가지 방문 먼저 하고 그럼 G가 나오고 left로 가려고 그랬더니 left에 아무것도 없고요. right로 가려고 그랬더니 right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 얘는 VLR을 모두 끝냈죠. 그래서 G 노드를 끝내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갔는데 그럼 D 노드로 와서 D 노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까 VL까지 했고 그래서 다시 G를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D 노드에서 해야 될 일은 오른쪽으로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R을 할 차례죠. 그래서 R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H 써있는 노드로 와서 제일 또 먼저 해야 될 일은 비지트죠. 그래서 방문하니까 H가 그 다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left 없고요. right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H 노드 다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D 노드, 요 D가 있는 요 노드 입장에서는 VLR을 모두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자기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B 노드로 다시 와요. 그럼 B 노드에서 이제 뭐 해야 될까요? right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퀀스가 총 이 데이터들을 읽어내는 순서가 A, B, D, G, H, E, I, C, F, J 요 순서대로 읽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게 바로 프리오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인오더를 한번 보겠는데요. 인오더라는 것은 아까 원래 순서를 보면 left 먼저 하고 그 다음 V를 하고 right를 하는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방문을 하기 전에 왼쪽 먼저 가는 이런 순서입니다. 자, 역시 우리가 루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 A 써있는 요 루트 노드부터 여기 루트 노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노드에서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왼쪽 먼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왼쪽 먼저 갑니다. 제일 처음에 왼쪽 먼저 가고 B 노드 왔는데 B 노드 와서 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또 왼쪽 먼저 가는 일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요. 근데 왼쪽에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까 끝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비지트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지트를 해야 되니까 자기를 비지트하게 되면 B가 나오게 되죠.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 방문한 다음 뭘 하나요? right,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B 노드는 이제 LVR을 마치고 복귀를 합니다. A로. 그래서 A를 복귀를 하고 나면 이제 A는 L을 다 끝낸 것이고 left를 다 끝낸 것이고 다음 해야 될 일은 뭔가요? A 입장에서 다음 해야 될 일은 비지트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비지트 하게 되면 이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비지트 마친 이후에 할 일은 오른쪽으로 가는 일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럼 C 노드에서 여전히 왼쪽 먼저 가고요. 왼쪽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비지트 하게 되고, 비지트 하면 C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두 끝내고 다시 리턴하는 이런 순서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오더 트래버설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프리오더로 봤던 그 똑같은 트리인데 방문 순서가 앞에 거와는 다르죠. 아까 앞에서는 ABC로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BAC 순서로 방문하게 됩니다. 인오더에서는 마찬가지 우리 앞에서 본 거와 똑같은 예제에서 인오더로 한번 우리가 저기 방문을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예제에서 한번 보면 루트부터 시작하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왼쪽으로 가는 일입니다. L. 그래서 왼쪽 가고요. 그 다음 B 노드로 왔는데 이 B 노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여전히 왼쪽으로 가는 일입니다. 왼쪽으로 또 가고요. D 노드 여전히 또 왼쪽부터 가야 됩니다. 내려가고요. G 노드로 와서 여전히 왼쪽부터 가야 되는데 얘는 왼쪽이 없죠? 아무것도. 그래서 왼쪽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비지트, 방문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여기 G 먼저,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G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까와는 다르죠? 그래서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오른쪽을 가는 일인데 오른쪽이 없어요. 그래서 LVR을 다 마친 것이고 또 G는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나면 이제 D 노드로 데려가는데 D 노드 입장에서는 이제 왼쪽 레프트를 다 끝낸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V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D가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 노드가 되고 비슷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오른쪽으로 가는 일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H 노드로 와서 또 먼저 해야 될 일은 L 왼쪽 먼저 체크하고요. 없는데 그 다음에 비지트 하게 되니까 H가 세 번째 노드가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R 아무것도 없죠 R이.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D 노드도 모두 마친 것이고요.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럼 B 노드로 다시 오는데 이 B 노드에서 이제 L을 다 마친 것이고 다음 해야 될 일은 방문을 하죠. 그래서 B 노드가 네 번째 방문하는 노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R이죠. 그럼 다시 1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오더 방식으로 트래버설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순서대로 데이터가 읽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요 각각의 노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와는 좀 다른 순서가 되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포스트 오더. 포스트 요 세 개 오더 중에 포스트 오더로 방문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오더는 아까 뭐였냐면 왼쪽 먼저 가고 그 다음 오른쪽을 가고 비지트를 가장 나중에 하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렇죠? 그게 포스트 오더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루트부터 시작하고요. 루트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 가죠. B로 와서도 또 왼쪽 먼저 가야죠. 근데 왼쪽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비지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B 먼저 방문하게 되죠. 그렇게 방문하고 나면 이제 LRV가 다 끝났고 얘는 복귀하죠. 그럼 A로 다시 돌아오는데 A 입장에서 그럼 다음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오른쪽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C로 와서 또 여전히 왼쪽 먼저 가고요.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고요. 없고 마지막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C가 두 번째 노드로 방문하게 되고 다 끝났으니까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럼 A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방문하는 일이죠. 그래서 A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 있는 두 개와는 서로 나오는 순서가 달라지죠. 그렇죠? 또 요 큰 예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 마찬가지 우리가 루트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L 왼쪽부터 가죠. B 노드도 왼쪽부터 가야 되죠. D 노드도 왼쪽부터 갑니다. G 노드도 마찬가지 왼쪽부터 가는데 왼쪽이 없죠. 그 다음 오른쪽 가죠. 그 다음은 오른쪽도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G 노드가 첫 번째 방문한 노드가 되고요. 그럼 LRV가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하는데 D로 돌아와서 이제 L이 끝난 거고 D 입장에서 두 번째 할 일은 오른쪽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H 노드로 와서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왼쪽 먼저 가고요. 아무것도 없고 R 가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방문하죠. 그래서 요 H가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방문 다 끝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럼 D 노드로 돌아오죠. 그럼 D 노드 입장에서는 왼쪽 다 끝났고 오른쪽 다 끝났고 그럼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비지트죠. 그래서 D 노드가 세 번째 방문하는 노드가 되고요. 그럼 이제 D 노드도 다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B 노드로 오는데 이 B 노드에서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 포스트 오더에 기반해서 이 노드들을 방문하는 순서를 트래버설하는 순서를 보면 이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어떤 순서대로 방문하는지 인 오더, 프리 오더, 포스트 오더가 다 방문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프로그램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프리 오더라는 그런 동작은 비지트를 먼저 하고 프리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차일드를 체크하는 거, 오른쪽 차일드를 가서 보는 거, 이런 순서들이 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지금 프리오더라는 함수 안에 프리오더가 또 불리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둘째 주에 이런 함수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리컬시브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리컬시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리컬시브하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즉 어떤 노드에 하나 들어왔을 때 그 노드로 프리오더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느 노드 하나, 여기 노드 주소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죠. 노드 하나를 가지고 노드를 가지고 프리오더 함수를 부르게 되면 그 노드를 프리오더인 경우에는 방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왼쪽 노드, 그러니까 왼쪽에 노드 주소를 주면서 그러니까 왼쪽 자기 자식, 왼쪽 자식 노드를 주면서 자기 자신을 또 콜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요것이 리컬시브하게 돌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를 다시 부른다는 얘기가 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자기 왼쪽 노드로 가면서. 이렇게 어차피 각 노드에서 해야 될 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노드 하나에서 자기 자식 노드의 주소를 주면서 이 함수를 다시 리커시브하게 부르게 되면 이것이 반복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인 오더는 마찬가지 비지트가 중간에 있는 레프트 먼저 가고 비지트 그 다음 하고 라이트 가는 이런 순서가 되겠고, 포스트 오더 함수는 뭔가요? 레프트 먼저 가고 라이트 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지트하는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우리가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퀀셜하게 보는 트랜스버설 중에 레벨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벨 오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가장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요. 이 뭐냐면 이 레벨이라는 것이 요 각각이 높이를 나타내는 이것이 레벨이죠. 요게 레벨이고 요 A, B, C가 같은 레벨에 있는. 그래서 레벨 오더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그냥 레벨 순으로 읽는 겁니다. A가 제일 높은 레벨이 있으니까 A 먼저 나오고 방문하고 그 다음 B하고 C는 같은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B, C 이렇게 방문하는, 그러니까 각 레벨마다 먼저 위에서 한 층 한 층 방문하는 그런 순서가 되죠. 마찬가지 여기서 이 큰 그림에서 만약에 레벨 오더를 한다 그러면 제일 위에 레벨이 요겁니다. 루트. 그래서 요거 먼저 방문하고요. 그 다음 레벨 B하고 C가 되겠는데 방문하고요. 그 다음 레벨 D, E, F를 방문하고 마지막 레벨 G, H, E, I, J 방문하고 이런 레벨을 한 층 한 층 내려가면서 모두 방문하는 그런 순서가 레벨 오더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바이너리 추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트래버설을 하게 될 때, 그 기존에 있는 그 바이너리 추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트래버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약간 구조를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thread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예제로 본 트리인데요. 바이너리 트리인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in order로 읽은 그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in order traversal을 한 그 데이터가 나오는 순서가 되겠는데, 이 순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G라고 부르는 요 노드를 먼저 방문하고요. 그 다음 D, 그 다음 H, 그 다음 B인데 이 순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순서를 한번 화살표로 표시해 본다 그러면 G 다음 B로 가고요. 요건 바로 연결되어 있죠. B 다음 H고요. 요것도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H 다음에는 B를 읽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연결이 이렇게 바로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바로 찾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가야 됩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직접 연결되는 그런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H 입장에서는 B를 모르죠, 직접. 그래서 D한테 먼저 가고 D를 통해서 B를 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B 다음에는 E가 있고 이 시퀀스에서 그 다음 있고요.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 I 다음엔 또 A가 있습니다. 그러면 I 입장에서는 또 A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방법이 없죠. I는 A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상 I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E한테 올라가야 되고요. E는 다시 B한테 올라가야 되고 B를 통해서 또 결국은 A한테 가야 되는 이렇게 올라가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단계를 거쳐서 가야서 A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이라고 아까 표시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건물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지금 요 링크가 우리가 도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I라는 건물에서 그렇죠? I라는 건물에서 A가 있는 요 집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집을 찾아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I라는 건물에서 A라는 집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직접 갈 수 있는. 즉 어디 있는지 모르죠. A가. 그래서 천상 요 도로가 현재 나 있는 E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 B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B를 통해서 또 A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형태죠. 그렇죠?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트래버설을 해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 따라가기에 약간 기존에 있는 바이너리 추리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이런 불합리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read라는 것에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 바이너리 추리 형태를 보면은 이 오른쪽 거를 한번 보시면 이거 일단 빨간색으로 된 점선으로 된 것은 일단 보시지 마시고요. 요 파란색으로 된 요 연결성만을 일단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이 바이너리 추리 모양을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형태로 그려놓은 것이 이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이 루트 노드 보시면 A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루트 노드 안에 포인터가 두 개가 있어서 왼쪽 포인터는 B라는 자기 왼쪽에 있는 자식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이 A의 오른쪽에 있는 이 포인터는 자기 오른쪽 자식 C라는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같은 건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각각 노드마다 포인터가 두 개씩 있는데 이렇게 포인터들 중에 널 포인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G, H, 여기 G, H, 그 다음 I, J 이런 노드들은 리프 노드죠. 리프 노드. 그렇죠? 리프 노드가 뭐였나요? 자기 자식이 없는 노드가 리프 노드였죠. 그래서 G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들이 다 널이 들어갑니다. 널 포인터. 여기도 널 포인터. 그렇죠? 다 여기 널 포인트. 자기 자식이 없다 보니까 널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 E 보시면 E도 자기 왼쪽 자식이 없죠. 그래서 여기 E의 왼쪽도 널 포인터. F도 마찬가지 왼쪽 자식이 없으니까 널 포인터. C도 자기 오른쪽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널 포인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널 포인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다 널 포인터. 그래서 이 널 포인터라는 것은 널 포인터 자체가 자식이 없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정보를 담고 있긴 하지만 사실 널 포인터는 어찌 보면 좀 낭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모양으로 트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트래버설을 하는 이런 것을 좀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요 기존에 있는 이런 구조를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threaded 실로 묶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주르륵 실타래로 묶듯이 이렇게 바이너리 추리들을 묶어내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바이너리 트리에 노드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 노드들을 마치 이 노드 하나가 구슬들인데 이 구슬들을 실 하나로 쭈르륵 묶어내서 만약에 묶고 나면은 이 각 노드들이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구슬들을 한 줄로 이렇게 목걸이 같이 이렇게 엮듯이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threaded죠. 그죠? 이렇게 목걸이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는 팔찌처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하고 A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상에서는 I하고 A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연결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방법은 직접 연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하고 A를 한번 보시면 이 I에서 A를 지금은 기존에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 노드 다음에는 I 노드는 A 노드가 어디 있는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냐면 이 I 노드들이 이제 밑에 자식이 없으니까 리프 노드니까 널 포인트가 2개 있는데 이 널 포인트 중에서 자기 다음 거, 그러니까 다음 거라는 게 지금 보시면 요 I가 있는 요 노드의 다음 거가 오른쪽 거, 요 오른쪽 포인터를 널 포인터로 쓰지 말고 여기에 요 A 노드가 만약에 우리가 주소가 100번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 A가 들어있는 요 주소를 여기다가 적자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 I 노드에서 바로 요 주소를 보면 A 노드를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는 이런 게 가능하도록 쓰자는 거죠. 마찬가지 H 노드도 B 노드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요 H 노드 오른쪽에 있는 이 널 포인터를 지우고 예를 들어 B 노드가 200번지에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200번지 즉 B 노드의 주소 값을 여기다 쓰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H 노드를 방문했을 때 H 노드 다음 거는 요 오른쪽 주소를 보고 B 노드를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연결성을 위해서 그 주소를 여기다 적자.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threaded의 바이너리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게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연결성을 가지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널 포인터도 A 다음에 F이기 때문에 A 다음에 F를 찾아갈 수 있도록 A의 주소를 여기다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C, 여기 J 다음에 C이기 때문에 J에서도 C를 바로 찾아갈 수 있게 C의 주소를 여기다 적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빨간 선만을 따라가면 제일 처음에 G죠. 그 다음 D, H, 그 다음 H 다음 B, B 다음 E, E 다음 I, I 다음 A, A 다음 F, F 다음 J, J 다음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요 순서가 됩니다. 이 노드 순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마치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쭈루룩 한 줄로 쭈루룩 연결을 한 거죠. 그죠? 실타래로 연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threaded binary tree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그 전에 바이너리 트리를 공부했으니까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여기서. 그렇죠?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요 각각의 노드들이 요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포인터들 요 포인터들은 자기 자식 주소를 자식이 있을 때 자기 자식 주소를 담도록 원래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자식 주소 대신에 이렇게 트래버설을 하기 편하도록 H 입장에서는 B가 자식이 아닌데 B의 주소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기 오른쪽 주소, 오른쪽 자식의 주소를 써야 될 이 공간에 오른쪽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B의 주소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H 입장에서 이 주소 값이 여기 들어있는 200번지가 도대체 진짜로 자기 자식의 오른쪽 자식이 있어서 만약에 오른쪽 자식이 있어서 그 주소를 써놓은 건지 아니면 오른쪽 자식이 원래 없는데 지금 이 threaded를 쓰기 위해서 써놓은 건지 모르죠. 그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냥 주소만 써 있으니까 그렇죠? 이 주소가 원래대로 자기 자식 주소인지 아니면 이 threaded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주소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약간 변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 이제 우리 클래스를 보시면 이 노드의 클래스를 보시면 기존에는 데이터가 있고요. 각 클래스가 노드가 그 다음에
자기 왼쪽 자식 노드에 주소를 담고 있는 요 포인터가 있고, 자기 오른쪽 자식의 주소를 담고 있는 포인터가 있고,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소를 담는 이 레프트 주소를 담은 것이 진짜 자기 자식의 주소인지 아니면은 threaded를 사용하기 위해서 쓴 주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비트짜리, 요거 레프트에 해당하는 한 비트, 불리안이니까 한 비트죠? 한 비트짜리 이런 정보를 같이 담습니다. 그래서 요게 필요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걸 어떻게 쓰냐면, 요 left thread라는 요 비트, 한 비트짜리인데 이거를 0으로 하면, 그죠? 요 비트가 0이 되면 요 위에 있는 요 포인터는 기존에 있는 것처럼 자식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thread, left thread라는 걸 1로 하게 되면, 그럼 요 위에 있는 주소가 자식 주소가 아니고 threaded, 왼쪽 threaded를 이용하는 그 주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죠? 그런 식으로 요 표시하게 주소는 여기다 담고요. 이게 진짜 자식 주소인지 threaded 할 때 하는 필요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비트짜리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threaded 바이너리 추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이너리 추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바이너리 추리가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뭐 프리오더나 아니면 인오더나 포스트오더 트래버설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추리를 가지고 그런 오더를 트래버설을 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어떤 트래버설 시퀀스가 주어졌을 경우에 뭐 프리오더라든지 인오더, 포스트오더의 시퀀스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시퀀스를 보고 원래 추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이라고 썼죠. 그렇죠? 그 바이너리 추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 시퀀스를 보고, 그것에 대한 질문인데,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프리오더 시퀀스로 AB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것이 한번 주어져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프리오더 시퀀스로 트래버설을 했는데 AB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원래 트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는 우리 정답이, 그러니까 추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측해야 되는데 그 추리가 유니크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답이 여러 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 왼쪽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두 개가 답이 있는 건데요. 프리오더란 게 뭐였나요? 방문 먼저 하고 왼쪽 하고 오른쪽이었죠. 만약에 여기 있는 요 그림처럼 트리가 생겨도 비지트 먼저 하기 때문에 A가 먼저 나오고요. 레프트 그 다음 가기 때문에 B가 나오고, 그러니까 B가 가고, B에서도 또 방문 먼저 하니까 이게 AB로 나오죠. 마찬가지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생겨도 여전히 VLR을 하게 되면 방문 먼저 하니까 A가 먼저 나오고, 레프트 갔는데 레프트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 라이트를 가기 때문에 라이트 가서 그 다음 B에서 또 방문을 먼저 하니까 A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정답이 한 개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시퀀스, 이 트래버설 시퀀스가 한 개 주어지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 만약에 두 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리오더라는 것이 프리오더 시퀀스로 이렇게 이런 시퀀스로 나오고, 같은 추리에서 인오더 시퀀스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트리는 하나인데, 그 트리를 가지고 프리오더 트래버설로도 읽고 인오더 트래버설로도 읽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주어지면 원래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측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오더가 주어지면 우리가 정답이 한 개가 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걸 찾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개 그 트래버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것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프리오더라는 게 뭐였나요? 방문을 먼저 하고 레프트, 라이트였고,
인 오더는 뭐였죠? 왼쪽 먼저 가고 비지트하고 오른쪽 가는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방문해보니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루트 노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프리오더를 장 보시면 프리오더는 방문부터 하고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루트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죠. 루트 노드부터. 그래서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하는데 프리오더에 의해서 방문부터 하고 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 순서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가장 프리오더 시퀀스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요것이 바로 루트 노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했고 프리오더는 방문을 먼저 하는 거니까 A를 먼저 방문한 거죠. 당연히. 이게 루트인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루트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A가 루트 제일 위에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로부터. 자, 요거는 알았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인 오더를 한번 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인 오더라는 것이 뭐냐면 방문을 하기 전에 왼쪽 먼저 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 오더 시퀀스에서 보시면 요 루트 노드라고 우리가 찾은 이 A가 루트 노드인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았는데, 이 A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인 오더 시퀀스에서. 그래서 A를 찾아봤더니 여기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왼쪽을 먼저 다 하고 방문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루트가 여기 중간에 여기쯤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퀀스에서, 인 오더 시퀀스에서 A보다 앞에 있는 이만큼의 노드는 분명히 루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트보다 왼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부터 처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방문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은 다 오른쪽에 붙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G, D, H, B, E, I 이런 것들은 다 A라는 것보다 왼쪽에 있고, 우리가 A가 루트 노드인지 아니까 F, J, C는 다 오른쪽에 있구나 하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두 개 요거만 보고, 그게 바로 여기 밑에 그린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을 보시면, 자, 이제 A는 우리가 루트 노드인지 알았고요. 그걸 기준으로 왼쪽, 여기 A가 있고 오른쪽 이렇게 나눠 놨었는데, 자, 이제는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시 이제 프리오더에서 B를 봐야겠죠. 프리오더에서 두 번째 걸 봐야겠죠. 두 번째 걸 봤더니 B가 나왔습니다. B. 이게 B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프리오더라는 게 방문 먼저 하고 왼쪽 가고 오른쪽 가는 건데, 우리가 루트에서 시작해서 루트를 먼저 방문해서 A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루트 노드에서 해야 될 일은 왼쪽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루트 노드를 방문하고 이 루트 노드를 방문을 먼저 했고 그 A가 나왔고 그 다음 왼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또 이 뭔가 노드가 하나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바로 V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 노드로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V죠. 어차피 프리오더니까. 그래서 그게 B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왼쪽에 붙어있는 노드가 B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요게 B라는 거죠. 요게 B. 요게 B이기 때문에 프리오더를 했을 때 A 다음에 B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요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우리가 그 다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B를 또 이제 인 오더에서 찾습니다. 그럼 인 오더 찾으면 이게 여기 있죠. 여기 B가. 그럼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B 노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요쪽에 있는 것은 B의 왼쪽에 있고 요쪽에 있는 것은 B의 오른쪽에 붙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GDH는 B보다 왼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 이 I는 B보다 오른쪽에 달려 있다.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는 트리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음 스텝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프리오더에서 그 다음 걸 보겠죠. 그 다음 건 뭡니까? D죠. D. 그렇죠? 그 D가 그 다음 있는데 D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요 B의 왼쪽에 있겠죠. 왜냐하면 B가 비지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에서도 왼쪽을 해야 되죠. 프리오더에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뭐가 나오는데 여기를 먼저 비슷해야 되는데 그게 D가 나왔다는 거니까 여기에 바로 D가 물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D가 찾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D를 또 인오더에서 찾죠? D가 여기 있으니까 또 뭡니까? G와 H가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에 달려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모양입니다. 스텝 3. 예, 스텝 3번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구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되죠. 그럼 이제 G하고 H까지 알았으니까 A, B, D, G, H는 알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프리오더에서 다음 나올 것은 E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여기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E가 먼저 나오죠. E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E하고 I 중에서 I가 E의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E의 오른쪽에 I가 붙어야 되죠. 이렇게, 그죠? 왼쪽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CFG도 마찬가지 C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여기에 제일 위에 C가 먼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이 스텝을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리를 구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프리오더와 인오더 시퀀스가 주어지면 이렇게 원래대로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포스트오더와 인오더가 주어졌을 때는 어떤가? 포스트오더는 뭐였냐면 LRV였죠. 인오더라는 건 LVR이었고, 이 경우도 앞에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보시면 포스트오더라는 것 자체가 왼쪽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 오른쪽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루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서 루트 노드 밑에 뭐 이렇게 노드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있다 치고, 루트 노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 먼저 갑니다. 이 포스트오더에서는. 그래서 왼쪽을 다 해요. 그 다음 다 끝내고 돌아오면 오른쪽으로 또 갑니다. 그 오른쪽 다 끝내요. 그 다음에 다 끝내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왼쪽 다 끝내고 오른쪽 다 끝내고 왼쪽도 다 끝나고 오른쪽도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자기를 방문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오더에서 뭔가 왼쪽 거 다 방문하고 오른쪽 거 다 방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게 루트 노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이것이 루트 노드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포스트오더에서도. 그렇죠? 그럼 이게 루트 노드인지 알면 그 다음 이 노드에서 아까 어떻게 했죠? 이 A를 찾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거 찾고 나면 또 이 노드도 왼쪽 오른쪽으로 분리가 되니까 지금 여기 스텝 1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포스트오더의 경우도 지금 아까 방금 앞에서 한 프리오더와 인오더와 마찬가지 순서로 그런 여러가지 6가지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리면 똑같은 거의 흡사한 방법으로 이거를 트리를 다시 구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레벨 오더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레벨 오더. 그래서 레벨 오더도 사실은 뭐 더 쉽죠? 레벨 오더라는 것은 이 레벨 오더라는 것 자체가 위에서부터 읽어내는 것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건 당연히 루트니까 여기는 첫 번째 당연히 이게 루트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여전히 이게 루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 오른쪽 나눌 수가 있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레벨 오더에서 요 다음 거 요거 B, 이것이 두 번째 레벨이란, 그러니까 루트 바로 밑에 있는 그 레벨에 있는 노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죠? 이걸 찾고, 또 여기도 C가 있으니까 또 C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 레벨 오더와 인오더가 주어졌을 때도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스텝을 밟으면 또 똑같이 원래 노드를, 원래 그 트리를 재구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트래버설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펴봤고, 지금 이제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트리가 뭐 바이너리 트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조그만 바이너리 트리 하나랑 오른쪽에 있는 요거 조금 더 큰 트리, 이렇게 두 개가 만약에 서로 독립적인, 서로 상관없는 두 개의 노드들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두 개의 노드가 서로 상관이 없는데 원래는, 근데 이 두 개의 노드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두 개의 노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프트, 접목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상관없는 이 트리인데
두 개를 접목할 수가 있어요. 붙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노드를 요 SPQ가 있는 요 트리를 요렇게 B의 밑으로 한번 붙여보자. B의 왼쪽 차일드가 없으니까 그렇게 붙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트리처럼 요렇게 만들고 싶다. 요렇게. 만약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원래 추리에 보면 B의 왼쪽은 왼쪽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널 포인터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가. 근데 이 널 포인터 대신에 요 지금 요게 S인데요. S가 들어있는 요 노드의 주소, 만약에 이게 200번지에 있다 그러면 이 200번지 주소를 널 포인트를 지우고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 주소를 따라서 요 S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얘 S가 요 B가 있는 요 노드의 자식 노드가, 왼쪽 자식 노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래프팅 또는 조이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오른쪽과 같은 이런 큰 트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큰 트리에서 일부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싶다. 그걸 우리가 분리한다, 스플리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프루닝이라고 잘라내는 이런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요게 B 노드고 요게 S 노드인데 요 B 노드가 S 노드의 주소를 여기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라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B 노드의 왼쪽을 그냥 널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이닝하고 스플리팅, 이 트리 두 개를 붙이고 접목시키고 또는 트리를 잘라서 두 개 서로 다른 트리로 만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인터를 단순하게 널을 가지고 널을 주소로 바꾸든지 아니면 주소를 널로 바꾸든지만 해주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그 바이너리 트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바이너리 트리를 가지고 여러가지 우리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오퍼레이션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동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너리 설치 추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너리 설치 추리. 그쵸? 예. 그래서 바이너리 설치 추리 구성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들은 뭐가 있냐면 isEmpty. 이 isEmpty라는 것은 함수인데 그냥 어떤 한 노드가 비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그런 단순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et이라는 함수, insert, delete 이런 세 개의 함수가 기본 함수가 되겠는데 이 함수들의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바이너리 트리의 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트리를 보시면 우리가 앞서 봤던 트리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트래버설을 했을 때 봤을 때는 각 노드가 이런 A, B, C 같은 알파벳 데이터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추리 그 전에는 바이너리 설치 추리를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 바이너리 설치 추리 얘기할 때는 이 각 노드가 숫자만을 갖고 있는 또 트리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노드라는 각각의 노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면 여기 지금 클래스에서 또 그냥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이 각 노드들은 이 데이터를 가져야죠. 우리가 노드라는 것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에서 노드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혀 없으면 이 노드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노드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캐릭터 밸류라는 걸 하나 썼고요. 그래서 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 각각의 노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우리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겠죠. 이렇게 알파벳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저장할 텐데 그거를 여기로 표시하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면 되고요. 근데 이 각각의 노드마다 키라고 부르는 이런 인테저 값을 가지는 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숫자로 나타난 요것인데요. 이 각각의 노드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 노드는 키 값이 5번, 이 루트 노드는 키 값이 15번 이렇게 각각의 숫자들이 나타난 이 키 값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각각의 노드가
데이터도 갖고 있고요. 자기 자신의 키 값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뭐 당연히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고, 이 키 값은 왜 가져야 되느냐? 이 키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을 합니다. 이 서치 트리라는 게 뭐였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것은 이 각각의 노드들이 이렇게 키 값이 부여가 돼 있어서 이 노드들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배치해서 트리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키 값들이 소팅이 되도록, 소티드 되도록,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숫자가 작은 것이 왼쪽으로 가 있고요. 숫자가 큰 값이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 노드마다 작은 숫자가, 키 값이 작은 노드가 왼쪽으로 가고 키 값이 큰 노드들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키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위해서 이 노드들을 이렇게 키 값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 키 값들을 가지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관리를 할 목적으로 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제 이 노드가 데이터도 있고 키 값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물론 이 노드가 바이너리 트리의 노드는 자기 왼쪽 자식 주소랑 자기 오른쪽 자식 주소를 가지고 있을 이 두 개 포인터를 당연히 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펑션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함수는 바로 ascend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ascend라는 말은 뭔가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우선 우리가 예제로 이렇게 트리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 트리에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얘기한 in order traversal을 해서 요 노드들을 쭈르륵 한 번씩 방문을 요 in order traversal에 의해서 하고, 그 방문된 데이터의 방문된 노드의 데이터들을 읽어내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보면, 아까 앞에서 했듯이 in order라는 게 뭐였냐면 왼쪽 먼저 가고 visit하고 오른쪽 가는 거니까, 왼쪽에서 먼저 가서 이렇게 순서를 쭉 해보면 요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 요 5번, 여기 G가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데 요 5번이라고 쓰이는 요 노드를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D 값을 가지는 요 노드를 방문하게 되고요. 8번 노드. 그 다음은 요거 H, 그 다음은 이 B번 가지는 노드. 이렇게 노드 방문하는 순서가 우리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in order traversal을 하면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가 바로 이 키 값이 증가하는 순으로, 이렇게 키 값이 쭈르륵 증가하는, ascend가 그래서 이름이 ascend인데 키 값이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이런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것 자체가 원래 키 값이 작은 노드는 왼쪽으로 가고 키 값이 큰 노드는 오른쪽으로 가게 원래부터 구성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것이, 그래서 in order traversal을 하게 되면 이 in order traversal이라는 것도 원래 왼쪽부터 먼저 방문하는 거죠. 오른쪽을 나중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부터 먼저 방문하게 되면 왼쪽에 어차피 그 키값이 작은 것들이 있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거하고 이 in order traversal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원래 이렇게 왼쪽으로 노드, 그 키 값이 작은 노드를 왼쪽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건데, in order traversal도 왼쪽부터 읽어내는 순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increasing order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ascend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함수 중에 get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get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면 키 값을 우리가 인풋으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et 하고 12라고 우리가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주어진 이 키 값을 가지고 이 키 값을 가지는 노드를 검색을 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12번 노드가 키 값이 12인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나요?
전에 우리가 바이너리 설치 추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2번 노드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루트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루트랑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12랑 비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12가 루트보다 작죠? 다시 루트 12가 루트보다 작죠? 12가. 그렇죠? 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이 루트 값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이너리 설치 추리에서 작은 값은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이 10이라는 거는 왼쪽 가서 찾아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10으로 왔습니다. 근데 10으로 왔는데 만나는 노드가 10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 값이랑 또 비교를 하죠. 근데 우리 값이 커요. 그렇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드는 10보다 오른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금방.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2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search를 해서 찾았는데 이 get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이 10이라는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읽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은 이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 12번 노드를 찾고 먼저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걸 리턴하는 함수가 바로 ge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insert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insert라는 함수는 뭐냐면 뭔가 데이터를 하나 새로 추가하는 것이죠. 근데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려면 노드를 또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하는데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데이터가 K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K라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노드를 하나 추가해야 되니까 우리가 노드가 데이터도 있지만 각 노드가 고유의 키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키값을 하나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새로운 노드가 가지게 될 노드의 키값을 하나 새로 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23번이라고 이 예제에서는 23번을 줬습니다. 그래서 insert라는 이 함수는 노드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드가 가질 키값과 그 노드가 필요한 그 데이터 두 개를 인풋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함수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이 insert라는 함수 안에서 우리가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노드 한 개를 동적 할당으로 생성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걸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노드를 새로 하나 만든다는 의미는 메모리 상에서 우리가 노드를 동적 할당을 통해서 하나 생성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노드 사이즈로 해서 노드 한 개의 사이즈로 해서 동적 할당을 해야 되죠. 그럼 동적 할당을 하면 우리가 항상 뭐가 있었죠? 메모리가 하나 할당이 되고 이 노드라는 사이즈로 할당이 되고 그것의 주소가 항상 리턴돼 나오죠. 그렇죠? 새로 메모리 상에서 새로 우리가 할당한 동적으로 할당한 그 노드의 주소값, 그 주소값이 리턴돼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소를 이제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그 주소를 어느 곳에 쓰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 23번 노드가 이 원래 있는 트리에 어디에 붙는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건데 어느 곳에 붙일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23번이라는 이 노드가 원래 이 바이너리 설치 트리에서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 23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23번의 자리죠. 23번의 자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루트랑 비교를 합니다. 루트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보다 오른쪽에 붙어야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제 20번이 나옵니다. 또 비교를 하죠? 20보다도 큽니다. 그러면 또 22 노드보다 또 오른쪽에 붙어야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붙으려고 봤더니 20번 노드는 원래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널 포인터가 있었죠. 그 전에.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20번 노드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붙어야 되는구나 하고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20번 노드 오른쪽 차일드의 이 널 포인터를 지우고 아까 동적 할당을 했을 때 받은 그 23번의 주소값, 뭐 그게 만약에 500번지라고 하면 이 500번지가 결과적으로는 이 23번 우리가 바로 동적 할당해서 만든 이 23번 노드의 주소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차일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20번 노드의 오른쪽 차일드로서 23번이 붙게 됩니다. 요 일을 바로 인설트라는 함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드가 하나 추가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델리트인데, 이 델리트라는 거는 노드를 하나 없애는 겁니다. 이 추리에서, 추리가 이제 노드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요 키값을 하나 주고, 요 키값을 가지는 노드를 잘라내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본 그 get이나 insert보다 요 델리트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다른 경우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만약 우리가 자르려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리프 노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노드가 9번 노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9번 노드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일단 찾아야죠. 그거는 뭐 언제나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는 언제나 찾는 일은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9번 노드를 찾죠. 우선 루트랑 비교하죠. 루트보다 작아요. 그럼 왼쪽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가니까 10번 노드가 나오는데 또 비교하죠. 걔보다 작죠. 그러면 또 왼쪽 가서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8하고 비교를 하는데 8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8의 오른쪽에 가서 또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찾았더니 여기 9번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이걸 이제 잘라야 되는데, 자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9번 노드의 얘 원래 주소가 100번지라고 만약에 해본다면 요 8번 노드는 자기 자식들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두 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 오른쪽 포인터가 단지 9번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렇게 100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9번을 이 트리에서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요 8번 노드의 오른쪽 자식을 가리키는 이 주소를 바로 지워버리고 널 포인터로 바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거 널 포인터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더 이상 이 8번 노드 입장에서는 자기 오른쪽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린다는 의미랑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널 포인터로 바꾸는 요 작업을 해야 되죠.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9번 노드는 리프 노드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잘리는 거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번 노드를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번 노드도 어딘지 찾아야죠. 루트 노드랑 비교했습니다. 루트 노드보다 크죠? 오른쪽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갔더니 20번 노드가 또 있어요. 마침. 그래서 찾았습니다. 20번 노드를. 그래서 20번 노드의 주소가 만약에 얘가 100번지라고 하고, 그럼 여기 A의 오른쪽 차일드 포인터에 100번지가 써 있을 거고요. 만약에 17번 노드가 200번지에 있다고 하면 이 C 노드 입장에서는 자기 왼쪽 자식 이 주소의 포인터에 200번지가 써 있겠죠. 이렇게 써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라내고자 하는 것은 요 20번 노드입니다. 요 20번 노드를 잘라내려고자 하는데, 아까처럼 요 20번 노드를 자를 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20번 노드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요 주소를 널로 바꿨는데, 이걸 널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널로, 이 100번지 이거를 널로 바꿔버리면, 이제는 A 입장에서는 A의 오른쪽 자식을 찾을 수 없도록 잘라버리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번 노드만 잘리는 게 아니라 20번 노드와 함께 20번 노드 밑에 달려있는 27번 노드, 19번 노드 이 전체가 잘려버립니다. 전체를 찾아갈 방법이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노드 한 개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노드가 달려있는 그 밑에 있는 이 브랜치 전체를 잘라버리는, 이 서브 트리 전체를 잘라버리는 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브 트리 전체를 자르는 게 아니고 20번 노드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번 노드가 잘려도 이 20번 노드 밑에 붙어있는 17번, 19번 노드는 여전히 이 트리에 붙어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20번 노드를 찾았죠? 여기서? 그럼 20번 노드 찾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0번 노드가 혹시 얘는 잘려야 되는데
이 잘려야 되는 이 노드가 혹시 자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자식이 한 명 있는 거죠. 오른쪽 자식은 널이었을 텐데 오른쪽은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왼쪽엔 자식 한 명이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잠깐 들어가 보면 앞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번 노드를 찾았는데 쭈르륵 해서 찾았는데 이 9번 노드를 찾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자르려는 이 노드가 자식을 갖고 있는 노드인지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H 노드는 마침 자식 포인터가 둘 다 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여기를 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20번 노드를 자르려고 하는데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을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잘리면 안 되고 이 자식의 주소 200번 이 주소를 자기 부모 주소에다가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즉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20번 노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인 17번 노드를 자기 부모랑 연결시켜주는, 즉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할아버지랑, 자기는 잘리고 자기 자식을 할아버지랑 연결시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0번지에 있는 이 주소를 바로 17번을 가리킬 수 있도록 이거를 200번지로 이렇게 바꾸는, 200번지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A에 있는 오른쪽 차일드 주소를 200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밑에 바로 F가 달리는, 즉 이 17번 노드가 A 노드의 바로 오른쪽 자식이 되어버리는, 직접 연결되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20번 노드는 잘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식이 한 명 있을 때는 자기 자식을 이 C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C 입장에서 자기 부모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즉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잠시 다시 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20번 노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0번 노드를 찾은 다음에 20번 노드를 찾은 다음에 여기 아까 20번 노드가 아까처럼 100번지에 있었고요. A라는 거는 100번지에 가리키고 있고 얘는 자기 자식 주소가 200번지에 있는 걸 아니까 이 A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C 입장에서는 요 20번 노드가 이제 잘려야 되는 20번 노드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식 노드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럼 자식 노드가 하나 있죠? 그 자식이 200번지에 있죠? 이 자식 노드에 있는 200번지를 여기다가 카피하는, 이렇게 카피하는 요 동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하고 F가 자식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요 동작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 델리트 2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 20번 노드는 자식이 한 명 있는, 즉 디그리 1인 노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 12번을 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12번을 일단 찾아야죠. 그래서 쭉쭉쭉 찾았는데 12번 노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번 노드에 노드가 자식이 있는지를 찾아야죠. 왼쪽은 널이고 오른쪽이 13번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2번 노드 자체가 200번지에 있고, 그러면 여기 B 노드의 오른쪽 자식 주소가 200번지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12번이 잘려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12번 노드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식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자식이 100번지에 있죠? 이 100번지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카피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카피를 해주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는 잘리는 거죠. 그리고 이 13번 노드는 바로 B번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동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자르려는 노드가 이 경우에 보면 10번 노드를 자르려고 하는데 10번 노드를 찾았더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 10번 노드가 자식이 또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죠? 근데 보니까 자식이 2명 있습니다. 그렇죠? 10번 노드는. 아까 자식이 한 명 있었을 때는 그 자식을 자기 부모한테 연결시켜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됐는데, 이 경우는 자식이 둘이 있기 때문에 이 2명이 있는 자식을 자기 부모랑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둘이라서.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냐? 이 경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이 경우는 이 10번 노드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10번 노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자기 자리 10번 노드가 있는 이 현재 자기 자리를 대신 와서 자기 자리를 대체할 노드를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10번 노드가 없어지고 자기 자리에 와서 자기를 대체할 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치를 해서 그럼 이 노드들이 이 바이너리 트리 형태가 바뀌겠죠. 근데 이렇게 형태가 모양이 바뀌더라도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원래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질이 뭐였냐면 노드 키 번호가 작은 애들은 왼쪽에 가고 키가 큰 값 노드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 노드나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10번을 없애야 되는데 만약에 8번 노드, 여기 8번 노드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냥 심플할 것 같아서 이 8번 노드 여기를 잘라버리고 8번을 여기 위에다가 10번 대신에 대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심플하게 이게 해결된 것 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성질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8번의 왼쪽에 8번보다 작은 그 노드들만 있어야 되는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특성상 근데 여기 보시면 5, 7, 9가 있죠. 9가. 근데 8 왼쪽에 9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 노드나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를 대체할 애가 누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랑 제일 비슷한 애를 찾아야 되죠. 근데 비슷한 애가라는 게 누구냐면 결국에는 이 B 입장에 10번 입장에서는 자기의 left sub tree가 있고 자기의 오른쪽 sub tree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 sub tree에는 다 자기보다 숫자가 작은 그 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자기보다 작은 애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 경우는 9가 되겠습니다. 9가. 그죠? 10번보다 다 작은 애들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큰 이 노드가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또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는 자기의 오른쪽 서브 트리를 보면 다 자기보다 숫자가 큰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큰 숫자들이 모여있는 노드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은 노드 이 노드를 갖다 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왼쪽 서브 트리에서 가장 큰 값을 찾든지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자기 자리에 대신 갖다 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왼쪽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서브 트리에서 가장 숫자가 큰 거 그러면 여기서 9번 노드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9번 노드를 바로 이 10번 노드 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갖다 놓으려고 하면은 이 9번 노드도 여기서 빠져야 되겠죠? 여기서 없어지고 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9번 노드도 없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9번 노드도 그냥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9번 노드도 9번 노드 밑에 또 8번이라는 자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9번을 그냥 없앨 수가 없고 9번 밑에 있는 이 8번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7번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8번 노드를 7번과 직접 연결을 먼저 시킵니다. 직접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이제 9번이 결국에는 제거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9번을 이렇게 자유롭게 제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9번을 10번 있는 이 자리에 대충 갖다 놓는 요렇게 그래서 요걸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런 모양으로 9번 노드가 우리가 10번 대신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고자 하면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8번 노드를 7번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걸 끊고 그 다음에 9번을 10번 자리에 갖다 놓는 이런 작업들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트리가 이런 모양이 되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상세하게 한번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주소값을 한번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소가 우리가 실제로 이 코드 안에서 뭘 해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10번 노드가 100번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7번이 200번지고 12번이 300번지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요 B번의 자식 노드 요 포인터에 200과 300이 들어있겠죠. 포인터에. 그 다음 D번에 9번 노드가 400번지에 있다고 한번 보고요. 8번 노드가 500번지에 위치해 있다고 한번 본다면 요 H의 왼쪽 자식 노드가 8번이니까 여기 500이니까 500 포인터에 500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 D번의 오른쪽 자식 포인터에 400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현재 기존에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는 것은 뭐냐면 10번 노드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번 노드를 없애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번 노드를 거기에 갖다 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것은 일단 먼저 9번 노드를 잘라야 되니까 아까 앞에서 디그리 1인 노드를 델리트 할 때처럼 뭘 합니까? 이 9번 노드를 잘라야 된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9번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식 노드 주소를 여기로 카피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400 대신에 초록색으로 써볼까요? 400 대신에 요거를 500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 되죠. 그죠? 500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 노드를 없애고 9번을 10번으로 갖다 놓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9번이 400번지에 있는데 9번이 결국 10번 자리에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10번 자리로 가게 되면 그 밑에 7번하고 12번이 자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7번 노드하고 12번 노드를 자기 자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여기 요게 100번지 있으니까 아까 요 루트 노드 15번 요게 100번지를 또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9번 노드를 10번 노드 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뭘 해야 되냐면 딱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요. 뭐냐면 현재 이 A라는 노드가 15번 노드가 10번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10번 노드는 없어질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15번 노드가 9번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직접 연결되겠죠? 요 A 15번 노드가 9번 노드랑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9번 노드의 주소, 요 400 요 주소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 가져가서 요 A 여기 왼쪽 차일드 주소에 이거를 400으로 쓰면 되겠죠. 400. 여기 주소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A의 left child가 400번지에 있다는 얘기가 되도록. 그러면 결국은 그게 9번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A하고 9번이 연결이 된 거죠. 자식 관계로. 그러면 A하고 H 간에 연결이 되고요. 또 뭘 해야 되냐면 9번이 이 10번 자리로 오게 된다는 얘기는 9번 밑에 7번과 12번 자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9번 여기 왼쪽 차일드 아까 요게 500이라서 그 전 차일드인데 이거 대신에 뭘 씁니까? 요 D번이 왼쪽 자식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7번의 왼쪽 주소 요거 200 요거를 여기다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요 H 노드는 원래 그 전에 오른쪽 차일드 노드가 널이었을 텐데 이 널 대신에 뭘 씁니까? 이 300번, 이 12번이 또 자기 오른쪽 차일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300이라는 주소를 여기다 오른쪽 차일드에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만 쓰면 이게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바로 우리가 요 10번이라는 요 델리트라는 함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로 만약에 15번을 자른다고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15번이 근데 마침 찾고 보니까 루트 노드입니다. 그럼 루트 노드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루트 노드건 뭐건 간에 루트 노드는 디그리 2인 노드입니다. 자식이 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애를 찾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누가 될까요?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숫자가 큰 13이 되겠습니다. 13. 그래서 13번을 15번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 10번 노드의 주소가 100에 있고 20번 노드의 주소가 200에 있고, 그러면 이제 이 15번 루트 노드는 왼쪽 차일드 포인터에 100이 있고 오른쪽 노드 차일드에 200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갖다 놔야 될 13이 원래는 그전에는 널 돼 있었겠죠. 왜냐하면 리프 노드니까.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이제 해야 될 일은 13을 이 13번 노드 루트에 갖다 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루트에 갖다 놓게 되면 이 B라는 것과 C라는 것이 자기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기 자식 주소인 요거 왼쪽 자식 주소를 여기다 쓰고요. 널 대신에. 그 다음에 자기 오른쪽 자식의 주소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다 쓰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요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13번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루트 노드가 되니까 요 13번이 만약에 300번째 있다고 치면은 여기 12번에 오른쪽 자식 주소가 300이 돼 있었겠죠. 근데 그 관계를 끊어야 되니까 요거를 다시 널로 바꿉니다. 요렇게 하는 작업을 해주면 모든 게 끝나겠습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그리 2인 경우는 몇 가지 작업을 더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